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 갚느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기초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내가 변제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변제금 계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정하는 간단한 식을 말씀드리면, 내 월 평균 급여 빼기 1인 생계비 빼기 추가 생계비 곱하기 36개월 이상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빚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은 갚고요, 못 갚는 빚은 없애버릴 거예요. 면책 신청을 통해서 탕감받을 거예요, 못 갚는 빚은. 다만 빚이 너무 많으면 채권자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일반 회생 절차로 들어가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변제 기간도 엄청 늘어나요. 요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셔도 된다. 빚이 10억 이상만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득이 얼마냐? 일단 소득은 크게 보면 3가지 소득이 있어요. 3가지 소득. 첫 번째는 근로소득, 저 같은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저도 월급쟁이 겸 개인사업자겠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 하시는 분들. 연금소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덜어 있어요. 요즘에 뭐 군인연금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득은 상관없어요. 다만 월 평균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이에요. 실수령으로 200 버는데 1년에 인센티브가 1200이 나와요. 그러면 나의 월 평균 소득액은 200일까요? 300일까요? 300이에요. 300.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해가지고 연봉의 뭐 50%를 인센티브로 뭐 2월에 받는다 하더라고요. 연봉이 8천인데 4천만 원을 2월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2천 버는 사람이지 8천 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0 벌었다, 500 벌었다, 300 벌었다, 마이너스 쳤다가 또 500 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기간과 매출, 매입을 잡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소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임의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만 계산해낸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소득 산정에 있어서 내가 법원을 설득할 문제니까. 그 다음 연금소득자는 뭐 빤하죠. 뭐 연금 나오는 그게 소득인 거죠. 월 평균 소득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초생계비를 빼는 거예요. 기초생계비가 뭐냐? 매년 바뀌는데 2023년은 12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추가생계비를 또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성년자 부양료, 내가 애 키워야 되니까 부양료, 월세, 온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청년의 부양료, 부모님 모시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채권자한테 우리가 돈을 적게 갚는 제도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네 애 키우는 거까지 내가 빼줘야 돼? 네 밥 사 먹는 거까지 빼줘야 돼? 니네 뭐 집 월세까지 빼줘야 돼? 채권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생계비가 추가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 마누라가 돈을 안 번다, 남편이 백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생계비는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 그거는 대리인하고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기간은 뭐냐?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사실 서울은 관대한 데라 그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재무계좌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24개월까지 줄여서 갚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액 변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액을 변제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기간이 36개월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워크아웃을 저희가 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만, 어쨌든 기본은 36개월 변제예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청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60개월까지 최장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대리인하고 법원하고 중간에 조율을 통해서 결정되는 기간이에요. 다만 60개월을 넘어가지 못해요. 60개월 동안 갚는 걸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때는 워크아웃으로 가서 최장 10년, 120개월까지 가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워크아웃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갚는 변제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 평균 소득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소득에서 자기 최저 생계비 125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를 빼고 곱하기 36개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연봉이 3천이야, 3천. 근데 보너스로 1년에 6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 연봉은 3,600이잖아. 3,600을 버시는 분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27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75만 원 정도 되는 이 월평균 소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125만 원이 내 기초 생계비인 거야. 그럼 이걸 빼면 150만 원이 남죠. 150만 원.
근데 내가 월세 50만 원짜리를 살아. 그래서 법원에다가 30만 원만 추가로 인정해 주세요 얘기를 했어. 법원이 오케이 했어. 그럼 120만 원이 된 거죠. 그거를 3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데 내가 20대야. 서울에서 그럼 24개월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갚느냐? 한 2,800만 원쯤 갚으면 되는 거예요. 36개월이면 한 4천만 원 좀 갚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자기의 변제금이 얼마인지 예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대리인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숙제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더 갚아라 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 빚에서 내 변제액을 뺀 나머지 돈은 면책 신청을 통해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 금액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총 변제 금액은 청산 가치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청산 가치보다 낮은 돈을 갚을 거면은 회생을 뭐하러 해요? 그죠? 채권자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받아도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눠서 주면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까지 변제 기간을 쭉 늘리는 거예요. 변제 기간을 고정하고 싶다면 내가 월 변제금을 높이든가, 그런 것들은 대리인 사무실하고 적절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다음 시간에는 변제율이 높아도 개인회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